2020년은 독립투쟁사의 길이 남을 청산리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의 영웅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특히 만주에서 활약한 4명의 독립운동가들은 그 업적에 비해 초라한 말년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후세에 잊혀져가는 인물로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분들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따라가 봅니다. 만주 할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그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말타기와 사냥에 능했으며 명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윤동주는 해설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일사늑약, 그죠? 일사늑약과 1907년에 정미출조약,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1905년에 일사늑약을 보고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대를 다 팔아서 학조를 세웁니다. 사문학조라고. 사문학조, 지금의 5학조가 돼 있죠. 사문학조를 세워서 정말 후세 양성을 위해서도 힘썼던 인물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신의 상점을 팔아 사문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쓰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해주로가 의병 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저 수청이라는 이 지역 블라디보스톡 있죠. 그 다음에 수이푼, 이상설 그 유어비가 있는 곳, 이거 수이푼. 그 다음에 우스리스크, 바로 우스리스크 옆에 주요 활동 지역이 저 하바롭스크까지 이어지는 지역. 이것을 우리가 연해주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부 삼성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주요 활동 지역이 바로 만주, 그것도 연해주와 중국의 길림성 지역. 저기까지 한다면 약간 흑룡강성도 포함이 되는데 이 지역 이동이지 거기서 활동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을사늑약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사체를 전부 해서 사문학조라는 우리의 5학조죠. 사문학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세 양성을 위해서 알아야 우리 조국을 건질 수 있다는 그런 구국 이념으로 교육가로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09년 동지 11명과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고 동의단 지혜를 결성합니다. 단지동맹비, 이게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안중근은 패전에도 굴하지 않고 저기 손이 저게 보이죠? 손가락 잘라서 피로 맹세했던 11명의 동지들과 같이 정말 조국 독립의 회복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왼손의 약지를 첫 관절을 잘라서 단지 동맹을 결사합니다. 뭐 11명이다 12명이다 뭐 이름이 많이 틀려 있는데 아무튼 이름들이 나와서 이때 동맹을 했던 분들입니다. 국내 진입 작전이 아까 지금 1908년 6월하고 7월에 국내 진입 독립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날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쪽 끄라스키로로 가죠. 1908년 6월과 7월에 국내 독립 운동 내부 진입 시도가 있었고 이때 이제 다시 연해주로 건너온 다음에 계획들을 지금 세우는 것들이죠. 그해 10월 26일 할빈역에 잠입하여 이토를 사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되어 순직하기 전까지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고
서해에도 뛰어나 많은 유목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망한다. 의식이 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순국하신 111년 동안 의사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야 김자진 장군은 1889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을사늑약 이후 국권 회복의 신념을 가지고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며 국군을 바로잡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백월산, 홍성의 주산인 백월산 중통에 있던 해풍년이 옮겨와가지고 조그만 토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전란을 겪으면 부서지고 파괴되고 또 확창하고 해가지고 최고 이 확창됐을 때가 둘레 길이가 1772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10m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 관아 건물이 35동이 있었는데 4동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요 1889년 음력 11월 24일 날 아버지 안동 김씨 형규씨, 어머니 한산이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셔서 자는 명효, 호는 백야이신 김자진 장군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18살 때부터 백야라는 호를 사용하셨는데 이 백야라는 호는 홍주 의병을 이끌으신 지산 김복환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흰백자는 우리 민족 백의 민족을 나타내고 쇠 불릴일야, 쇠 두드릴야 자입니다. 쇠를 야금지르면 단단해지듯이 우리 백의 민족은 심신을 단련해가지고 단단해져야 일본을 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의 호 백야입니다. 그리고 1930년 1월 24일 날 장군이 운영하시던 중국 중동선 산시역 부근에 있는 금성 정미소에서 활동기가 고장나서 고치고 계실 때 그 정미소 일꾼이며 장군의 부하였던 배신자 고려 공산당 청년당원 박상실이라는 자가 일제 고등계 형사 김일성이라는 자의 사주를 받고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 흉탄으로 41살로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이렇게 마지막 비통한 유언을 남기고 순국하셨습니다. 거기서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치를 때 중국 사람들까지도 고려의 왕이 돌아가셨다, 큰 별이 떨어졌다고 슬퍼했으며 거기다 안치시켰다가 3년 뒤에 장군의 부인 오숙근 여사께서 우리 낭군을 고국으로 모셔가야지 3년 된 시신을 파묘해가지고 이불보다 싸고 박물장사, 보따리 장사로 위장을 해서 독립군 4분과 함께 그 먼 만주서부터 모시고 와서 바로 여기 이웃 동네죠. 홍성군 서부면 2월이 산수골에다 봉분도 안 쓰고 평장으로 일본 사람 몰래 밀장을 했습니다. 근데 장군님이 태어나신 방 위에 붙어 있는 시는 장군의 어록시 단장지통입니다. 글씨는 여초 선생님이 쓰셨고,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에 바람은 세찬데 칼끝에 찬서리가 고국생각 돋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외놈이 웬 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 쓸어버릴 길 없구나 백야 김좌진.
1918년 만주로 망명하여 대종교에 입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휘하에서 새롭게 개편된 북로군 정서 총사령관이 되어 1600명 규모의 독립군을 훈련시키며 본격적인 항일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1920년 10월 일본군 3,300명을 일시에 섬멸한 청산리 전투는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문만 열어놓구나 항상. 그리고 이건 제실, 제사 지낼 때 입는 옷하고 제지 같은 걸 보관하고 여기서 재물을 이제 마련하고 하는 곳이죠. 제가 그걸 붙일게요. 차려 경례 바로 공명 바로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바로 공명 바로 이상입니다. 본인 8개월 정도 사셨거든요. 1년 8개월 사셨는데 그 17년도부터 돌아가신 1930년 동안은 만주에서 생활을 했어요. 13년 동안. 13년 동안의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예,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료가 이분이 지금 활동했던 한족 총연맹이라든지 신민회라고 그러든지 또 나중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됐을 때 그런 자료들을 그냥 이름만 돼 있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르고 또 그분이 산시진에서 그 해림에 있는 산시진에서는 굉장히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해림의 공원도 중국에서 땅을 줘가지고 한중의공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기념관 안에는 역사 자료 있죠. 근데 강화도 주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의 만행 역사까지 우리 강복을 맞이하는 그 시스템까지 전부 교육 자료로 만들어져서 한국인들이 가면 여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잘 해놓으셨어요. 장군은 순국할 때까지 무장독립투쟁과 함께 황무지 개간, 문화개몽 사업 등 민족의 독립정신 고취와 단결을 호소하셨습니다. 띄어서 나중에 줘. 백만하고는 주민이 있어 이 과야에서 네. 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35년간 지속한 통치정책의 특성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과 민중문화 말살이 대한국민해군 또 안무장군이 나오고 북로군 정서군은 우리가 지금 청산리 대첩을 성공적으로 승리를 했던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서일 장군, 북로군 정서군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독립군의 우리 홍범도 장군이 이번에 이제 봉오동 전투에 캐거와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과 같이 청산리 대첩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대승을 걸어뒀던 정말 우리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1868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 장군은 짐승을 사냥하던 포수 출신으로 조국의 망국을 보며 독립투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봉오동 전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1919년 비폭력 3.1 만세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이후 청산리 대첩의 마중물이 되어서 광복을 위한 강력한 투쟁의 역사를 펼쳐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봉오동은 거점이 대한군무도독부가 있는 처진동. 봉오동 전투는 사실은 이제 도문 쪽이거든요. 도문 건너편에 도문에 같이 나와 있는 것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이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함께 무찔렀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 합심의 힘을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이죠. 처음에는 종성의 강양동 지방에서 이제 순찰대, 그러니까 선발대를 격파하고 만주로 기대하면서 이 독립군 추적을 위해서 삼둔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주의 그 삼둔자 이곳에서 대파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삼둔자 마을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는 뭐 250명의 병력을 이끌고 진법했는데 우리가 아까 보신 대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대한국민해군, 처진동의 대한군무 도독부군 이 세 군이 모였어요. 바로 북간도의 독립운동 김자진의 북로군 정소군만 빼고 세 개군은 북간도의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우리 독립군의 게릴라 조직이었죠. 이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쉽게 말해서 꼴짜기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게릴라 전술로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포위를 하고 몰살시키는 거죠. 일본군을 157명, 부상자 300명, 독립군은 전사자가 4명, 엄청난 쾌거를 6월에 우리가 100년 전에 쳐부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독립군 전사자가 4명인데 비해 157명의 일본 정규군 전사자가 발생한 봉오동 전투는 일본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장군은 광복군의 전신인 대한독립군단을 창설했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계속된 공작으로 쫓기듯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해 75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짧게 살다 간 젊은 시인 윤동주. 그는 독립투쟁의 일선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투사도 아니었고 당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이 생기게 된 계기가 윤동주 시인이 누상동에서 연희전문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런 이유로 아니 주위에 사람들 그래요. 아니 윤동주가 이쪽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문학관이 생겼어요? 내다들 모르겠어. 아닙니다. 누상동에 하숙을 했어요. 그런 연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아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신 장소는 수도 갑장이었어요. 선생님 이 동네 사시면서 이거 지나다니면서 몰랐어요. 여기가 2000 몇십 년까지 있었어요. 사람이 지키고 있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철거 기계식으로 저쪽으로 옮기면서 기계화로 하면서 사람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그걸 해갖고 윤동주 문학관을 만든 거예요. 지금 오신 여기가 1전시관, 1전시관을 시인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시집이랑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 전시관에는 그 수도 가압장인데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열린 우물. 그다음에 3전시관은 이제 닫힌 우물 해가 거기는 후쿠오카 감옥을 연상케 해요. 그리고 거기에 영상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한 12분 정도 보시면 윤동주에 대해서 계속 알 수 있고 또 그거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감격하고. 윤동주 시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셨고 이제 돌아가신 거는 해방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죠. 2월 16일 그때 45년도에 돌아가셔갖고 지금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죠. 중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보시면 나중에 꼼꼼하게 오셔서 보시면은 사진이랑 이런 걸 둘러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전 시간인데요. 여기가 열린 우물. 여기도 다 수도 가압장에는 이제 뚜껑을 열은 거예요. 열어가 지금 여기 물때가 보이죠, 노랗게. 이게 다 물때고 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청소하고 하던 것이에요. 왜냐면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로 내려와서 물탱크 청소를 하는 거고 이제 저기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후쿠오카 가막을 연상하기 위해서 뚜껑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닫힌 우물에 거기서 영상물이 한 12분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흰수건이 검은 말에 타고 흰 고무신 거친 말에 가렸다. 흰 줄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을 떠나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한낱 오락에 불과하고 공부나 시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의 시정시는 어느 투사 못지않게 치열하였습니다. 시인의 한도 올라갈 때 이제 영혼의 터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시인 영혼의 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윤동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기일날에 2월 16일에 거기 용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그날 오면 꽃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와 있어요. 윤동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날을 기억하고 여기로 오시더라고. 거기 있는 산소에 있는 흙을 한 줌 갖다 여기 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없었는데 문학관 생기고 몇 년 후에 이렇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서시의 구절처럼 그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독립한 나라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나락에 빠진 민족을 사랑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젊은 한 몸을 독립과 광복을 위해 바쳤습니다. 나는 과연 저기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꼭 국가관도 시켜주고 애국심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역사적인 청산리 대첩과 또 봉오동 전투의 100주년 날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보고 머리에 새기는 것.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간 인물, 버려서는 안 될 우리 역사들, 우리 후세들이 좀 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참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비전을 글로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생성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